네, 불티보드 두 번째 만남.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가볍게 인사, 네. 자기 채널 이름하고 자기 닉네임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엠마오 파이트 클럽의 엠마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투력 폭격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든 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지 오타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동골고 파이트의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소감독협회 플랜 얘기 맞나요? 중감협이 출범했고 특히 여기 캐타쿠님하고 전투님은 거기에 갔다 오셨어요. 일단 한번 갔다 오신 입장에서 좀 어느 현장 분위기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땠나요? 일단은 이게 지금 아무래도 블랙컴뱃의 입김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중감협이라는 협회가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갔을 때 처음 딱 느낀 느낌은 일단 5명의 감독님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협회는 아니구나. 이번에 우발적으로 특정 사건 때문에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벌써 2024년부터 조금씩 얘기를 해왔더라고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선수를 위해서도 감독을 위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그런 최준수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된 거죠. 그리고 딱 터지는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가 돼서 이번에 이제는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출범이 된 것 같고 감독님들이 그래서 그런지 되게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감독님들은 되게 너스레도 떠시고 하셨지만 되게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오늘 가서 제가 설명 들어본 바로는 이게 비단 이름이 중소감독협회라서 아니 감독 너네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힘을 키우고 하면은 선수들을 뭔가 구속시키기 위한 뭐 악용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약간 감독의 담합 아니냐? 그렇죠. 감독의 담합. 근데 감독의 담합이 과연 선수를 위한 길일까? 이게 항상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 계약서 조항 같은 데다가 선수를 위한 조항들도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최준수 사건을 보면은 최준수 사건뿐만 아니라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체육관을 막 옮기고 하잖아요. 뭔가 본인이 뭔가 타격이 부족할 것 같다면 어디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한 번도 제가 본 바로는 깔끔하게 체육관을 옮기는 경우를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오이락 선수도 그렇고 사실은 뭐 그 블랙컴뱃 무대 위에서 패배를 하고 난 그 슬픔을 갖고 있는 선수가 무대 위에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할 만큼 사실은 깔끔하게 헤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중감협의 등장이 계약서를 선수랑 감독이 합의한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선수가 나중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도 편하게 체육관을 옮길 수 있게 뭐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취지는 너무 좋다. 이게 정말 이게 본 취지대로 흘러가는지는 저희가 계속 이 블랙컴뱃 레카 연합이 지켜봐야겠죠. 네. 캐타쿠님도 같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현재 참여하신 팀이 좀 이렇게 몇 팀이 되는 거죠? 지금은 5팀밖에 없는데 신청하고 있는 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현재 일단 5팀 한번 꼽아보자면은 일단 저륙진 멀티짐 그리고 뚱관장님이 하시는 DK짐, 네. 야차클럽짐이랑 그리고 김영준 관장님이 하는 팀 아크샤 네. 그리고 이제 팀 솔리드 이렇게 5개 있는데 오늘 현장에도 직접 신청하러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혹시 어떤 팀이었을까요? 어떤 팀인지는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네. 중소는 맞습니다. 그 홈페이지 가보면은 벌써 신청 문의를 막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글 막 한 2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신청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담합의 염려도 있고 아니면 담합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익보다는 시선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중감협의 등장이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무리를 지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 오늘도 현장에서 느낀 건데 질문들이 모두 다 걱정에 관한 질문들밖에 없었어요. 사실 안 좋게 보면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5명의 감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독들까지 뭉쳐가지고 이 선수 가둬놓고 계약으로 묶어놓고 딴 데 못 가게 하고 파이트머니 20% 맨날 받고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만 지금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가 피해 볼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거의 감사에 보면은 조직도의 감사에 박영광이라고 이제 백 부장님이 감사 직업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블랙컴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칼같이 일을 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걸로 딱 하잖아요. 뭔가 못된 짓을 하려 해도 걸리지 않을까. 나는 근데 반대 생각이야. 아 그래요? 감사에 블랙컴뱃 인원이 들어가 있어서 더 걱정이지.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 블랙컴뱃의 산하기관이 아니냐. 약간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부분은 좀 우려되더라고요. 물론 블랙컴뱃 안에서는 확실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깔끔하게 돌아가고 뭔가 비리 없고 담합 없고. 근데 블랙컴뱃 안에서는 완벽하지만 이게 과연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좋게 보일까 약간 이렇게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 가능성이 떠오른 게 만약에 관원 거기 선수가 ZFN 쪽을 뛰고 싶다면 선수 개인이 근데 이미 계약서가 그 우선적으로 블랙컴뱃을 보내기로 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선수의 의지는 발현될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런 계약 내용이 있어요? 블랙컴뱃 영상 그 후반쯤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선수 공급을 여기에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괜찮을 거야. 물론 영상이라서 다 자세한 내용을 못 담은 걸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점은 좀 그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블랙컴베이의 우선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힌트가 우선이었잖아요. 아, 저는 제우스에 가서 뛰고 싶습니다. GFN 가서 뛰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운동해. 강제적으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컴뱃이 저는 UFC보다 클 거라는 미래를 거기서 봤어요. 감독님들이 로드 투 UFC가 아닌 로드 투 블랙컴뱃을 만들고 있구나. 오늘 질문이 그게 들어왔었어요. 타단체를 뛰고 싶은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막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블랙컴뱃과 제우스가 우선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다. 타단체 뛰는 거에 대해서는 선수가 뛰고 싶다고 하면은 절대 막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은 하셨습니다. 아, 지켜봐야겠네. 일단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우선이라는 거는 그 선수한테 우선 먼저 권한다 이런 뜻일까요? 뭐 그런 의미인지는 이게 보니까 오늘 중감협 이제 일정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끝나고 바로 막 감독님들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약간 답변을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표준 계약서가 나오진 않은 거고 네. 이제 그걸 작성하기 위한 작업에 이제 들어가신 거군요. 표준계약서가 나왔는데 네.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표준계약서 그 이제 중감협의 취지는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체육관 관장님들과 모든 체육관을 다니는 이제 선수들이 스탠다드 이제 우리나라 스탠다드 표준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컴뱃도 초기에 룰이 나왔을 때 막 지적을 막 많이 받았듯이 이제 표준계약서도 지금 버전의 표준계약서인 거지 앞으로 수정은 계속 있을 것 같다. 네, 정관 수정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좀 시파분들, 시파분들 할겠는데 시바인가? 반응을 잘해야 돼요. 네, 두 분들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중간급의 등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고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관장님들이 별로 신경 안 쓰실 겁니다. 그런 게 생겼어? 난 몰라. 있는 줄도 몰랐어.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내 선수가 무명인데 블랙컴뱃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면 이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이고 감독님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제 전식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악용 사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회에 가입해야 되면 월 300만 원, 뭐 가입비 300만 원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런 가입비 명목에 네트워크처럼 아하. 가입을 하려면 뭐 돈이 이만큼 들어야 된다. 말씀하신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이게 악용이 되면 되게 나빠질 수는 있겠는데 물론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우리 왼쪽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화가 되다 보니까 정의라는 게 많이 떨어질 것 같고 혹여나 네. 왜냐면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는 쉽게 어디든 갈 수 있고 사실상 이게 서류화가 안 됐을 때는 정 때문이라도 약간 많이 내가 옮기고 싶어도 사실상 막 못 옮기는 사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관장님들 입장, 선수들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정부침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오케이, 좋아요. 대충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긍정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또 반대에 그냥 아주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조금 한번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여기 세 분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 그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게 막 긍정이다 부정이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네. 저는 필연적이라고 봐요. 아, 왜냐면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회사를 다녀봐도 옛날에 제가 이제 첫 회사에 입사한 게 15년인데 그때는 사수 부사수가 있고 회사 내에 사수가 뭘 알려주면은 막 같이 고생하면서 알려주고 형동생 관계로 지내고 그래서 막 이직하면은 섭섭해하고 삐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2026년이잖아요. 저도 이제 밑에 후임들 받아보면은 다들 깔끔하게 근로계약서대로 일하고 추가 근무하면 추가 근무 수당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돈 받아가면서 일하고 본인이 이제 이직하고 싶으면 이직 깔끔하게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싶으면 회사가 카운터 오퍼를 넣고 이런 시대로 좀 바뀌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격투기 업계는 특이하게 관장과 제자가 마치 뭔가 뭐 타가수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뭔가 막 스승과 제자, 막 끈끈한 정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요즘 세대 애들은 사실은 MZ 세대라 하잖아요. 본인의 불만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막 강제적으로 뭔가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네. 근데 그게 요즘 세대의 감성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세련된 발전이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중감협 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도 깔끔하게 그 비율도 사실 8대2로 지금 초기가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20%만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딱 요 20%만 받고 깔끔하게 계약 기간 채우면 너 딴 팀 가도 아무 말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도 뭐 항상 최준조 선수도 너 UFC 가고 싶으면 뭐 팀 옮겨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계약 기간 채우면은 이제 깔끔하게 다른 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았어. 근데 내가 이 선수를 잡고 싶어. 그러면 관장들도 이 선수한테 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수도 만약에 이제 내 팀을 옮기기 싫거나 재계약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관장한테 더 잘해야 되고 이런 서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조금은 정은 없지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긴장감? 그렇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전 이런 좀 긴장감 넘치는 경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래퍼 저스티스가 한 말이었는데 비즈니스가 있어야 가족이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가족의 정 얘기하면서 정작 비즈니스의 최소한도 안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그런 깔끔함이 없이 그냥 에이 정이잖아 했을 때 오히려 막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게 누가 되었든 좀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표준 계약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두 분. 야, 우리 가족 아니야? 형 동생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건데 이제 깔끔하게 돈 문제를 완전 해결해 버리는 거잖아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가 일단 서로에 대한 좀 뭐 불신이 생길 일도 없을 것 같고 돈이 얽혀 있는 게 아예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건 엄청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의 최소한을 설정한다는 게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네. 혹은 선수 입장에서도 너 이만큼은 드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네. 네, 좋아요. 우진님은? 저는 아까 왼쪽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씁쓸한 부분이 약간 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전식 형님 말에 동의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판은 몇몇의 이 쓰레기들이 흐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약간 예를 들면 야구에 처음 ABS 도입될 때도 막 스포츠에 어떻게 기계가 도입해서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하냐 이랬었는데 결국 막 승부 조작이나 이런 것도 문제고 사람에 하는 오류가 문제고 해서 필연적으로 ABS 언젠가는 도입이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도입이 돼서 결국 더 나아졌잖아요. 근데 이 판에서도 결국 계속 이 계약 문제고 선수들의 정 문제고 뭐 때문에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번에도 크게 터졌고. 그래서 결국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이 시점이 언젠가 올 거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총대 메고 해주시는 게 아닌가. 아하.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걸 시작을 하셔서 앞으로 계약서 고치고 하면서 엄청 머리 아프실 거예요. 욕도 많이 드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 네. 응원합니다. 네. 약간 그 저희 업계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도 조금 격투기업계랑 비슷한 것 같은 게 표준 계약서 무슨 말이야? 계약서가 어딨어? 우리 신앙으로 그게 가는 거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신앙으로 보통 이제 한 교회에서 뭐 어른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이 같이 있게 되면은 더 잘 해주시고 또 젊은 목사도 자기가 나 이만큼만 일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더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그 몇몇의 정말 극악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쪽에서도 우리 좀 이 정도의 인간다움을 지켜주자. 그게 윗사람이 되었든 아랫사람이 되었든 저희도 그게 슬슬 들어오는 분위기여가지고 말씀처럼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어쩔 수 없는 등장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네. 어쩌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다 선수들 계약서를 두께만 봤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점점 두꺼워지는 느낌이 드는 느낌? 뭔가 제가 옛날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선수들이랑 대화했을 때 뭐 이 정도 두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그 안 좋은 사례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뭐가 자꾸 추가되는. 노쇼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도 한 장 한 장 늘어나고 제약이 생기고 네. 왜냐면 사실 그걸 선수를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으로 하고 이렇게 서로 좋게 가자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씁쓸하지만 생기는 게 미래에는 훨씬 깔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락스 있잖아요. 락스 사용주의법 보시면은
드시면 안 됩니다 써 있는 거 아세요? 이걸 누가 먹고 싶은데 그걸 먹는 몇몇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치 그렇게 하나하나 넣는 먹고 거. 따시니까 왜 먹지 말라고 안 써놨냐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체육관과 선수분들, 관장님 그 사이에서는 그게 없어도 이미 잘 돌아갔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표준계약서가 아니었을까. 자, 그런 와중에 물론 찬반 지금처럼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어제 폭탄 같은 글이 빵 등장했습니다. 바로 선수라고 해도 되겠죠. 프로 경기 뛰신 분이니까. 네, 우리 홍구 선수의 스토리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격투업계 내막은 잘 모르지만 감독 권익 보호라는 명분 뒤로 결국 선수들 종속시키고 발목을 묶으려는 담합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합이다. 섣부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벌써부터 이게 막 선수들을 종속시키고 발목 묶으려는 담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정관이나 표준계약서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사실 비판을 해도 늦지는 않은데 좀 섣불렀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가서 저도 이 질문을 했어요. 이런 의견, 여론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표준계약서 내에 선수를 위한, 왜냐면 이게 쌍방이거든요. 사실은 선수도 막 체육관에서 막 코치로 막 굴려지면서 똑바로 케어도 못 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케어도 당연히 조항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똥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비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카드가 공개가 안 되었는데 너무 섣부르게 공격해서 오히려 역공당할 좀 카드를 만든 게 아니었나. 네. 그럼 담합 아닌가? 담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합. 아, 근데 이게 이제 엠마오 채널 자체가 좀 따뜻한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같이 또 열이 받는데요. 십자가 들고 싸우는 곳이에요. 이거. 아, 홀리컴백. 아, 맞네. 일단 격투업계 내막은 잘 모른다. 부터 잘못된 말이죠. 통합회 제주도 뭐라 그러지? 제주도 이사라고 하나 그거를? 정확한 직함이 그러면 대한 MMA 협회 제주협회. 제주협회 이사. 하자 뭐 제주도 지부 뭐 이사 1대 이사 뭐 격투업계 내막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중한 직책을 달고 계신 분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발언하셨다? 중한 직책을 달고. 그리고 사실 담합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지금처럼 맞습니다. 거대하게 담합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홍구님의 스토리를 보면서 강하게 공감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좀 담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5명이고 좋은 취지, 너무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발언하시는 들어보면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말씀하신 대로 삐뚤어진 사람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감시망은 진짜 항상 풀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제 백부장님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분명히 지금 5명의 초심은 이렇지만 나중에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중감협이 감독님 인원이 뭐 100명, 200명이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서울부터 이제 부산까지 뭔가 관통하는 뭔가 대형 협회가 됐다. 그때는 분명히 구석구석에서 너 이렇게 행동하면은 협회에 내가 얘기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감독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죠. 네. 그거에 대한 감시는 정말 빡세게 해야 된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홍구님도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계약서대로 움직이면 끝날 일이지. 근데 이 담합이 이직 자체를 눈치 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이번에 중감협이 이직 자체를 경직시키고 약간 자유경쟁을 막게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직 자체를 편하게 쉽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중감협 서약 자체가 저는 20을 확실하게 받을 테니까 파이터원이 스폰서 배영 뭐 7도3 이런 거 내가 확실하게 5대5 이런 걸 뭐 확실하게 받을 테니까 떠날 때 계약서 끝나면 떠나도 우리 서로 아무 말 없이 깔끔하게 떠나는. 그래서 아까 그 내용만 보셔도 영상만 보셔도 블랙컴백 영상만 봐도 떠날 거면 깔끔하게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애초에 영상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이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확히 그 영상을 대변해주는 문장들인 것 같아요. 진짜 동네 관장들을 어디 타가소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내용에 너무 담겨져 있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직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영상을 통해서 중소 감독이라는 입장을 처음 떠올려 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을 할게요. 얘기합니다. 야차 선수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팀 옮겨야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더 좋은 선수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선수를 처음에 키워놓고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다 모든 걸 투자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받고 보내야 되는 입장은 정말 쉽지 않으셨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수들도 솔직해지자 이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더 큰 데서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돌려 말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 자꾸 이런 계약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그냥 더 큰 팀 찾아가고 싶은 건데 그렇게 말을 하기엔 나쁜 놈 같으니까 괜히 좀 약간 트집을 잡아서 요리조리 핑계를 대는 거죠. 아, 뭐 예를, 알바 관두듯이. 뭐 예를 들면 그때 나한테 폭언을 해서 나 그것 때문에 나간다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실을 뒤늦게 맞는다는 거죠. 그런 썩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솔직한 마음을 말하자 이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계약서의 기능은 너 이것만 하고 나가면 나쁜 놈 안 될 수 있어의 기능도 될 수 있겠네요. 차라리 정을 좀 덜 붙이더라도 헤어질 때 아픔을 줄이자는 의미도 큰 것 같아요. 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관장님들도 야 어떻게 정을 줬는데 떠날 수 있냐? 아니 계약서 보세요. 저희 할 거 다 했고 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계약서가 또 말해줄 수 있다 보니까 선수의 이직이 어찌 보면 더 깔끔해지고 더 쉬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라고 만드신 거기도 하고 네. 영상을 보면 좋습니다. 또 그 다음 파트 한번 볼게요. 실력 있고 네임드 있으면 알아서 찾아오고 싫으면 중이 절 떠나듯 떠나는 거지. 무슨 타가손이 돌봄이니 감성이 호소하는지 모르겠음. 루피도 파이트너도 떠나서 잘만 하더만. 그냥 뭐 실력 있고 좋은 체육관 있으면 가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네.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거죠. 과정. 과정이 넘어가는 거에 과정이 중요한 거지. 뭐 관장님들도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나의 배움이 부족하다면 딴 데 가서 배우는 거 나도 찬성이다. 근데 이 과정만 잘 한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될 건 같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전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홍군님께서도 덜 반박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아쉬웠던 말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 중간협에 좀 더 많은 체육관들이 가입할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하는 걸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모범이 먼저 그 5분의 관장님들이 초대를 맨 것과 더불어서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우수 사례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이제 조금 더 많은 뭐 분들이 가입을 할 것 같고 대신에 우수 사례만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만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후죽순처럼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협이 아까 말했지만 그 담합으로 변질되지 않게 혹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좀 이분들이 이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정말로 계약서 만들었으니까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이행하고 떠나는 선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사석에서라도 뒷말을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것부터. 과연 이거를 업무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계약서 마냥 계약서적으로 오케이 8대2 2받았고 너 이직하면 오케이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되긴 해요. 이게 정말 특수 분야 같긴 하거든요. 이게 네. 정말 기브앤테이크로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과연 이거를 8대2라는 비율 속에 묶어서 서로 윈윈하면서 빠이빠이 할 수 있을지 둘이서 해줄 수 있을지 그건 좀 우려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 가지면 좀 하셔야 된다. 네, 아마 네. 좀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형들이 동생을 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다 보니까 아이 넌 동생이지. 근데 그랬다가 보통 가끔 왜 형들의 인간관계가 망가질 때가 이 동생들이 나이가 꽤 먹고 30대가 되고 가끔 결혼하고 했는데도 에이 자식아 이렇게 했다가 되게 관계가 빵 깨진 경우를 저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프로 무대를 뛰고 하는 순간부터는 분명히 계약 대상자로 좀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친구를 설득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더 이상 야마 그렇게 하는 거지가 아니라 분명히 증명해야 될 부분, 증빙해야 될 부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김영준 관장님이 곤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동안 그런 증명하고 증빙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셨기 때문에 큰 곤란을 피했던 것처럼 분명히 내가 키워왔던 애도 맞지만 분명히 어떤 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상대로 좀 바라보시는 관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네. 선수들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감독님들도 이제 족쇄를 차는 거예요. 왜냐면 아하. 감독님들이 계속해서 기술 연구를 안 하고 감독님들이 노력을 안 하고 뭐 술 먹고 다음날 훈련 지도 안 하고 그냥 체력 훈련 니네 해라라고 하면 선수가 떠날 명분이 확 생겨서 계약서상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겠죠. 아하.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관독님들도 어떻게 보면 더 이 일에 집중하고 네. 몰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선수부 훈련에
관장은 최소한 뭐 80% 이상은 출석해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 명시한다면은 감독님들 입장에서도 확실히 진짜 묶이게 되는 거겠네요. 네, 제가 좋은 예로 이제 유저씨 감독님이 하루에 몇 시간씩 MMA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근데 그렇게 다른 관장님들도 변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MMA가 자체가 발전되고 작은 체육관에서도 충분히 큰 선수, 막 조슈아만 같은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더 하이 퀄리티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해서 블랙컴뱃의 공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사실 저처럼 MMA 문외한이 무슨 체육관 뭐 익스트림 컴백 그다음에 팀메드 뭐 블랙컴백 본관 야차짐 어디짐 이렇게 알게 된 건 사실 블랙컴백 덕분인 것 같아요. 챔피언스 리그라는 시스템도 만들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 지금처럼 어떤 중소 감독님의 아픔도 알게 되기도 했다 보니까 그래서 블랙컴백과 이런 중소 감독님들의 콜라보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시너지를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감협 등장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가장 기대되는 게 뭔지 한번 짧게 한 번씩 다 얘기해 볼까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될까요? 체육관에서 본인의 이제 욕심이나 뭐 어울리는 거 기타 등등 저리 싫어서 떠난 중이 있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체육관 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너도 똑같은 새끼 나와봐 라고 어른들 말이 있듯이 똑같은 선수가 나오면 감독님 협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가입을 해야 되나?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전 그날을 기다리고 감독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팀매드화가 될까봐 아하.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팀매드는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게 우리끼리는 안 싸워, 우리 선수끼리는 안 싸워.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라이트급이 이제 캡틴 코리아 선수랑 직수 선수가 랭킹상이나 명분상이나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둘이 안 싸워버리니까 랭킹이 굳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혹시나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감독님들끼리의 적당한 갈등도 좀 필요하다. 너무 친해지면 또 걱정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정한국 선수나 직소 선수도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계약서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떠났어도 사실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블랙컴뱃을 뭐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저는 GF에 가는 걸 이해를 못하는 타입입니다. 약간 토트넘 선수가 아스날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대표끼리 서로 뭐 죽이려고 하는 단체를 아무리 계약이 깔끔하더라도 그건 이해가 안 가는 타입인데 이게 계약서가 있어서 깔끔하게 끝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사람적인 예의는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리고 계약서 깔끔하고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왔는데 내가 서운하다는 이유로 뭐 인터뷰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그 선수 얘기가 나왔을 때 서운한 표정을 짓거나 뭔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하. 사람들 입에 그게 오르고 내리지 않게. 누군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래서 인간적인 예의도 서로 잘 지켜주고 분명 미꾸라지들이 나타나긴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 많은 그냥 물고기들이 물을 다시 맑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투님. 전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선수와 관장 어떤 끈끈한 그런 정으로 뭉쳤던 똘똘 뭉친 막 승리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가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일단 개인적으로 좀 너무 기대가 되고 부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게 어찌 보면 새로운 서사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수의 체육관 이적이 되게 좀 부정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깔끔해지면서 선수의 이적이 마치 정말 그 프리미어리그 선수 이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유롭게 오간 다음에 또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팀매드에서 이번에 뭐 불컴 본관으로 옮겨가가지고 팀매드에 복수를 한다 뭐라든가. 그러니까 마치 왜 개그맨들 KBS, SBS, MBC 막 이렇게 서로 농담처럼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깔끔한 이적이 또는 어떤 서사의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가 모두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중간협의 등장으로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켜봐야죠. 네, 감독분들, 선수분들 모두 상처 없이, 네. 아픔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티모드 저희도 다음 시간에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샬라. 맞습니다. 네.